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회사 즐겁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책이죠. 그래서 이제 원띵이라는 책에서 이제 저희가 집중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할 단 한 가지를 찾아라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습관에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중요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또 안 해야 할 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다. 안 해야 할 일의 목록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원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힘든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세 권의 책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루키의 달리기에 대해서 이제 하루키가 했던 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성.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빨리 정하여서 그것을 뭐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뭐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제 하루키의 달리기론을 통해서 좀 배워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찰스 핸디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든지 어떤 방향을 약간 그 수정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브사와 H의 노노아 주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일에 대한 실력 뭐 이제 이런 것만 갖고 쭉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좀 상인으로서의 감각이 좀 필요하다. 예, 약간 그 어떤 일 그리고 뭐 논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쭉 하는 것 플러스 약간 주판을 튕기는 그런 상인으로서의 감각을 겸비할 때 우리가 어떤 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현식이고요. 지금 경영에서 길을 잃다. 네, 이현식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딱 집중할 것을 정하고 그걸 이제 쭉 이제 매진한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매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하루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하루키가 달리기를 왜 시작했는지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의 체력 그리고 자기의 집중력 그리고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뭐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운동보다는 혼자서 간편하게 하는 이런 달리기라는 게 나한테 잘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 말고도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그 에세이가 있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하루키가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소설을 더 잘 쓸 수 있었고 뭐 30년 이상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달리기와 소설 쓰기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달림으로써 자기가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소설을 쓰는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꼬박꼬박 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작업이라는 건 물론 이제 소설 쓰기인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루키가 얘기하는 거는 지속력이죠. 지속력.
근데 이 지속력이 우리가 지속력을 갖기 위해서 그 지속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지속적으로 하면 다 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속력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지속력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루키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강인함. 마음이 일단 강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의 터프함. 뭐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강인해야 된다. 마음이 강인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의지가 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의지가 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가 강하려면. 그래서 하루키는 그것을 담는 용기인 즉 그 어떤 뭐 지속력이나 마음의 강인함 뭐 이런 거를 담는 용기인 체력을 증강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력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속력 얘기를 하는데 체력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운동과 지적인 작업 그게 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의지. 근데 그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력이다. 여기는 뭐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전을 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육체를 어느 정도 확립하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체를 단단하게 탁 확립을 해놓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데 게으름 안 피우기 위해서 육체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 거기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육체적 힘과 정신적 힘이 균형 있게 양립이 돼야 된다.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신적 강인함 요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근저에 있는 육체적인 힘 요거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키는 달리기를 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산책, 저는 이제 걷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꾸준히 하는 이유들이 사실 그런 집중력, 지속력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는 왜 뭐 시작을 하면은 끝을 보지를 않네? 뭘 하다가, 또 관두고 이러네? 뭐 이런 그 고민이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 달리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루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루하루 그냥 꾸준히 자꾸 뒤로 보내는 거다. 자기가 이제 뭐 소설을 쓰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하루에 써야 될 그거를 쓰고 이제 그날은 됐어, 다 했어, 뒤로 이제 보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어떤 그 지속력, 집중해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잘 묘사하는 그런 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가 변화가 필요한 거 오케이. 그래서 뭔가 갈아타는 거 오케이. 방향 전환하는 거 오케이. 언제 해야 되는데 그 방향 전환하는 그 타이밍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찰스 핸디가 한 얘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찰스 핸디라는 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분의 이력을 보면 어떤 로얄 더치쉘인가요? 그 영국 회사, 오일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런던 대학원인가 그 MBA 교수로 이제 갈아타시고 그 하신 다음에 또 이제 뭐 기독교 쪽에서 일을 하면서 방송 활동을 이제 하신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유명한 게 토끼풀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세상은 정규직 하나만으로의 세상이 아니고 정규직 외에 이 클로바잖아요. 토끼풀이 클로바가 이제 세 개 있으니까 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뭐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토끼풀 조직 세 가지 조직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90년대 초 뭐 그때부터 이제 쭉 하셨는데 뭐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조직들을 보면 저기 회사들이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잖아요.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 많아지고 프리랜서나 뭐 이렇게 밖에서 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은 해안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손자한테 뭐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뭐 교훈을 이제 담은 책인데 그 중에 하나의 토픽이 이거예요. 데이비스 바에 어떻게 가느냐 자기가 이제 뭐 물어봤대요. 아일랜드에서 뭐 여행을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저기 올라가서 뭐 정상을 지나서 뭐 이렇게 쭉 내려갔다 보면은 뭐 우회전하면은 데이비스 바가 나올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갔더니 안 나오더라. 그래서 욕을 엄청 해대면서 다시 정상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봤더니 뭐 그렇게 빠지는 길로 갔더니 나오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찰스 핸디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도 그 책에서 이제 찰스 핸디가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상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더니 데이비스 바 없던데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샛길로 약간 빠져서 갔더니 데이비스 바가 있더라. 정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빠져야 돼. 그래야 데이비스 바가 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정상에 도달하면 하강하기 시작한다. 이 그래프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다 처음에 힘들고 그걸 적응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뭔가 자기가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거기 계속 있나요? 거기 계속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항상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내려가는데 그 첫 번째 곡선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쭉 내려가기 전에 새로운 곡선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찰스 핸디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삶은 정상에 도달하면 하강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 정상에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내려가야 된다. 근데 성공의 끈을 당신이 계속 끌고 가고 싶다면 첫 번째 S곡선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S곡선을 시작하라. 다시 얘기하면 첫 곡선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정상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내려갈 타이밍이 된 거니까 그 전에 뭔가 움직여라. 투자를 시작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이제 뭐 잘 나가서 뭐 임원까지 달았어. 그럼 뭐 상무가 됐어. 그러면 뭐 전무되고 사장 될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기 전에 미리 뭔가를 준비해라.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첫 번째 곡선이 상승하는 동안에 두 번째 곡선과 관련된 일을 시작해야 된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임원이 된다든지 뭐 자기가 최고의 커리어가 됐을 때 뭔가 여기 뭐 퍼스널 브랜딩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자기가 뭐 책을 쓴다든지 뭐 따로 뭐 준비를 한다든지 저도 그랬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 얘기. 자, 시부사와 H.
자, 노노와 주판 요 세 번째 책이고요. 시부사와 H가 뭐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고, 뭐 공직 은퇴를 1873년에 했는데 500여 개의 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공헌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뭐 이 500여 개의 기업에는 뭐 일본의 뭐 들으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이 왜 왼손에는 노너 그리고 오른손에는 주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물론 뭐 제가 지금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어떤 관직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뭐 상업계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가 뭐 어떤 명분? 뭐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약간 와닿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이 상인의 감각? 이런 게 되게 좀 부족하다. 제 같은 경우에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거 갖고 왔고요. 이분이 했던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사의 정신뿐만 아니고 상인의 재능이 필요하다. 노노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는 시부사와 H는 평생 상인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죠. 후반부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주판은 노노로 완성된 것, 그리고 노노 또한 주판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경제. 노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유교적인 사상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상인, 뭐 경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어진다. 그리고 노노 맹자 중에 하나가 맹자인가요? 이거는 공자죠. 공자가 얘기한 것 중에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비록 남의 말을 모는 마부의 직업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그 글을 보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특히 그랬죠. 이 시대에 그 시부사가 살았던 시대만 해도 이 상인이라는 거를 되게 뭐 좀 약간 천하게 봤던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물론 비슷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인의 감각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지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니엘 핑크, 저희 그 유명한 그 저술가죠. 그분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계속 뭐 어떤 상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는데, 그런 스킬들을 좀 갖고 있으면 이익을 쫓는 마음, 어떻게 손해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회사에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를 이제 나올 때가 언젠가는 있을 것이고, 회사를 나와서는 이익을 쫓는다. 이거는 되게 또 다른 세상에 또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적인 감각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더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거나 재물을 늘리고 싶다는 욕망을 마음속에 좀 품고 있기를 원한다. 자기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왜냐?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생활의 안정,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생활의 안정이 돼야 되는데, 물론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생활이 안정이 되죠. 하지만 회사에서 만약 나왔다, 그럼 생활이 안정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상인의 감각이 필요하고, 그 상인의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스킬을 좀 이렇게 가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류마? 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인이 되면 좋은 물건을 발명하고, 만드는 사람, 공인이 되면 좋은 물건을 발명하고, 상인이 되면 이익을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류마도 어떤 상인으로서 이익을 취하고 이익을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인적인 감각을 회사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이 상인적인 감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뭐 상대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뭐 나의 이익으로 취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권의 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거를 발견을 했어. 하고,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를 발견한 사람도 많지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 더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두 개만 하면, 그건 회사 생활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육체가 중요하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회사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변화의 타이밍은 항상 필요하죠. 변화를 하셔야 되죠. 안주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 언제냐면은 찰스 핸디가 얘기했죠. 쭉 올라가다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새길로 빠지시라, 그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15사와 H, 노노 말고 우리가 주판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주판알을 튕기는 그런 노력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또 이제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사내 정치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이제 브리페퍼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에고라는 적, 할러데이 책인데, 이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이 에고, 자기의 어떤 생각, 나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메일을 이렇게 날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기가 회의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 팀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보스는 어떻게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요, 회사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에고를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이 에고라는 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3분 룰, the 3-minute 룰이죠. 모든 것은 3분 안에 결정이 납니다. PT건 아니면은 누구와의 대화이건 누구를 설득하는 것이건, 우리가 10분씩 하고 15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시작하자마자 3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권의 책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